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이번 코너는 몰라도 되지만 알면 도움이 되는 알거나 모르거나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책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책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많이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이 문제가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또 뭐 본인의 독서에서 우러나는 팁이나 여러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각자 책 어떻게 고르시는지. 일단 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 한 300~400만 원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뭐냐면 이제 표지가 예뻐도 일단은 넣어놓고 제목이 끌려도 넣어놓고 또 좋아하는 저자들 있으면 다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나중에 구입할 때. 왜냐면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뭘 살까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시간들이 의외로 좀 즐겁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그냥 일단은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은 다 넣어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새로 나온 책 그리고 새로 나올 책이라는 그런 이제 코너들이 있어요. 보면 알라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런 데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야 뭐 이를테면 뭐 종교 쪽이 될 수도 있고 문학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쪽 분야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찾아보면 또 그 본인 취향에 맞는 뭐 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체크해 놨다가 그것도 나중에 이제 일단은 모두 장바구니로 넣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거기서 선별하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책을 사 읽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마 대부분 강 기자님처럼 그런 요즘 그 패턴에서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좀 그냥 권장? 좀 약간 이렇게 꼰대 짓을 하는 걸 구닥다리를 좋아하니까요. 그냥 그래도 책을 조금 많이 읽은 조금 그래도 어쨌든 책 그걸 만드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조언을 드리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책을 고른다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 책을 읽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저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느낌의 공동체를 찾아 나서는 느낌의 공동체, 그러니까는 가시적인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비가시적인 공동체를 찾아 나서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게 도와준다면 비가시적인 공동체 또한 이런저런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공동체 와중에서도 근데 비가시적인 실제로 만나는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고, 사실 뭐 비가시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다 선물인데 가시적인 공동체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정직한 친구와 정직한 적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부정직한 친구와 부정직한 적도 섞여 있고, 독서의 굉장히 기쁨이란 거는 정직한 사람들만 만날 수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매력이 그렇죠. 정직한 친구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거는 안타깝지만 실패도 즐겨야 된다. 처음에 초반에 아까 그 강 기자님도 그렇죠. 300권 막 쌓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어떻게 독서를 시작하게 됐냐. 제가 저도 본격적인 독서를, 그러니까 뭐 그전에도 물론 독서를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조땡일보에서 한국문학 100년상가 기념해가지고 그 반드시 그 1위부터 100위까지 선정했어요. 그래서 1위가 최윤희 선생의 그때 광장이었고 이 공동 1위였어요 아마. 최윤희 선생의 광장과 조세희 선생의 그 난장의 안소공이 공동 1위하고 뭐 3위가 뭐 박경리 토지, 뭐 그다음에 뭐 윤흥길 장마, 뭐 9개의 구두로 남은 조각, 뭐 그다음에 한이는 거. 근데 저는 굉장히
약간 모범생 같은 그러니까 그 형식적인 모범생이기 때문에 단순한 목표를 세웠죠.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 읽어야겠다. 아니면 1위부터 100위까지 다 읽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10위 한 20위까지 다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그 중에서 재밌는 게 있고 재미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 재미라는 거는 그 독서가의 딱 첫 경험 같은 것 같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건 좀 내가 내 느낌적 느낌을 와닿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최인훈 선생의 광장과 난소공은 직감적으로 좋았어요. 뭔가 그 최인훈 선생은 그 허세가 좋았고 괜히 고뇌한 지식인 척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고 그 조세희 선생은 그 문장과 어떤 그 넘치는 파토스가 좋았어요. 그쵸. 그리고 뭔지 그때 근데 그게 파토스라는 말도 모르죠 당연히. 그쵸. 고뇌하는 지식인의 초상이라는 말도 아마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그게. 응? 맞아. 응? 어디로 갈 텐가 제3.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윤인길 선생의 장마는 좋은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좀 난 좀 알아듣는다. 뭔진 모르겠지만 알아듣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박상윤 선생의 죽음의 한 연구도 아마 10몇 위에 있었을 것 같은데 엄청난 건 알겠는데 모르겠다 이거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거기서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조세희 선생의 책을 읽어 나가니까 조세희 선생이 다행히 감사하게도 책을 많이 안 쓰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 여행, 그 다음에 침묵의 뿌리 딱 2권만 더 쓰셨습니다. 또 침묵의 뿌리를 보다 보니까 조세희 선생이 그냥 또 이제 그 최민식 사진작가를 알게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또 이게 느낌의 공동체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조세희에서 최민식으로 또 최민식은 또 같은 사람 또 다른 작가가 있겠죠. 리얼리즘에 사는. 그럼 또 최인훈이면은 최인훈 뭔가 그 당시에 또 아주 문학과 지성사에서 요 조선일보 특집과 맞맞추어서 문학과 지성사 걸작선을 내놨어요. 1권이 광장이고 2권이 난소공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여기 그리고 그 당시 또 황석영 이쪽에서는 또 창비 계열이 나왔죠. 근데 뭔지 모르지만 여기는 되게 일관성 있게 좀 디자인이 좀 까리뽕쌈하고 여기는 좀 약간 좀 둔탁하고 좀 약간 좀 그러네. 근데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문지가 좋았고 왠지 창비가 부담스러웠어요. 네, 왠지 저도 몰랐는데 그 자꾸 눈에 밟히는 그 어떤 그 소설에 대한 평이 좋으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김연이라는 사람이 계속 발견되고 그렇죠. 예. 괜히 백낙천이라는 사람은 별론 거죠 뭔가. 이게 뭔가 이제 친구가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그쵸. 계속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름대로 네. 이제 보는 눈도 생기고 그쵸. 보는 관점도 이제 네. 생기니까. 그 과정이 제가 보기엔 한 3년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치고받고 실패에 겪는 3년의 과정을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여태까지 솔직히 내가 정직하게 인정해서 책을 안 읽어봤다. 그러면 그냥 3년간 막 읽어라. 막 읽고 좋은 것과 싫은 것, 자기 직관적으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정직하게 걸러내라. 그러니까 뭐가 예. 그런 뭐 이런 식으로 추천 도서 뭐 이런 거 의존하실 수도 있고 네. 방송 들으면서 나오는 그쵸. 책 다 읽어보겠다 뭐 네. 이런 것도 되고 네, 뭐 아니면 어느 도서관에 어느 코너에 그쵸. 뭐 어디 가가지고 내가 눈에 보이는 그렇죠. 책을 막 닥치는 대로 보겠다. 네. 약간 닥치는 대로의 시기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누구나 있어요. 네. 네. 예. 닥치는 대로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친구, 정직한 친구를 찾아 나서는 여행. 분명히 그러면 일테면은 그 감사하게도 정직한 친구는 또 다른 강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직한 친구는 또 다른 친구를 분명히 소개시켜줘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일테면 C.S. 루이스는 조지 맥도날드라는 친구를 소개시켜 줍니다. 네. 네, 분명히 그 보면은 도로시 세이어즈도 일테면 단테 본인은 또 자기의 내 친구의 원조도 얘기해줘요. 도로시 세이어즈의 일테면은 그 길때면은 평생의 수건이 단테의 신곡을 번역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생의 친구 우리 친구 중에서도 베스트 일진 킹 왕짱 친구는 예. 단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안 윌리엄스가 이를테면 아고스티누스를 계속 얘기하던지 로안 윌리엄스가 계속 얘기하는 그리고 뭐 우리 지난번에 월간비아의 소재를 얘기하다면 마크 맥킨토시는 계속 친구들 자기 맞아요. 도로시 세이어즈, 네. C.S. 루이스, 그 다음에 허버트 맥케이브 그럴 때 그 친구들의 명단을 키핑을 해두었다가 하나씩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근데 분명히 맥킨토시가 마음에 들었으면 분명히 그 사람들도 마음에 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물론 근데 약간 인텐시브 밀도는 조금 다르겠죠. 나는 뭐 조금 이 사람은 그치.
그쵸. C.S. 루이스는 네. 좋은데 뭐 체스터튼은 아직 잘 아, 모르겠다. 나는 아직은 그 친구 조금 서먹해. 뭐 약간 요 정도. 라든지 뭐. 좀 그렇더라 막. 걔는 좀 탁월한 건 알겠는데 좀 아까 나한테는 아직은 음. 거친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근데 또 좀 선입견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저는 C.S. 루이스가 굉장히 저랑 제 느낌의 공동체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속한 학교에서는 C.S. 루이스는 약간 꼰대, 복음주의, 보수적인 되게 꼰대. 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 신앙이고 약간 그런 걸로 약간 낙인이 찍혀서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노출되는데 첫 번째는 막 읽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를 찾아내는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러니까 느낌의 공동체를 한 번 한다면은 우리가 신뢰해야 될 거는 정직한 친구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교과서라든지 문화 비평서의 평가라든지 그런 건 오히려 부차적입니다. 이를테면 뭐 저 사람 뭐 가톨릭이래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뭐 메노나이트래, 뭐 퀘이커래, 뭐 하다못해 뭐 정말 위험한 사상가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친구가 쟤는 내 친구야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도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자기가 신뢰할 만한 친구라면 그냥 신뢰할 만한 친구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베스트셀러 목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다들 베스트셀러 이런 거 네, 약하군요. 그 사람이 네. 그 사람 그 책들이 다 약간 좀 베타성을 띈 책들이어가지고 네. 좀 오히려 처음에 그런 책들 그 열린 책들을 못 접한 것이 좀 약간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험난한 여정을 생각했을 때 좀 넓은 포지션에 있는 책들을 먼저 읽는 게 좋다. 일단 비아 출판사의 책 같은 그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그 읽어 나가다 보면 또 신뢰할 만한 출판사들이 생기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일 것 같으면 그 믿고 읽을 수 있어 이런 지점들이 또 있는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어 나가는 것도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다. 저는 제 책 고르는 방법은 이런 방송을 많이 듣는 겁니다. 네. 정말 좋네요. 네. 아니 혹시 그 각자의 느낌의 공동체, 자기가 나는 이 친구 자기의 느낌, 어떤 독서의 느낌의 공동체, 난 이 친구가 추천하는 작가는 무조건 이 작가가 추천하는 작가는 무조건 본다. 근데 그게 되게 여러 범주에서 있는데, 그쵸? 그렇죠. 여러 범주에서 그냥, 있어요. 그냥 한 사람만 꼽자면은 그냥. 각자 얘기하는 건가요? 따님 그냥 한 사람만 소개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계속 얘기 많이 했는데 C.S. 루이스에서 저는 그게 근데 꼭 그러니까 그게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그쵸. 한 사람이 아니고 그 C.S. 대변대는 그 이제 C.S. 루이스 책을 읽으면 C.S. 루이스가 뭐 이야기하는 그 숱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를테면 뭐 베르길리우스, 단테 뭐 이런 고전부터 해가지고 그 당대 자기 친구들, 찰스 윌리엄스, 뭐 또 톨킨, 뭐 또 자기가 영향받은 뭐 체스터튼, 조지 맥도날드, 네, 오웬 바필드도 있고,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 독서를 그 공동체 얘기하라고 하셨나요? 자기가 그러니까 따님이 이를테면 책을 사고 싶을 때 누구의 추천이라면 그 느낌의 공동체에서 이 사람 말이라면 100% 신뢰한다 무조건.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C.S. 루이스. 네, 그런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기독교 쪽 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각 분야에서 그런 식으로 주로 타고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C.S. 루이스를 통해서 북유럽 신화를 봤다. 북유럽 신화를 되게 사랑하니까 근데 북유럽 신화를 보다가 이제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얘기한 또 다른 사람의 책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그 사람한테서 또 건너가거든요. 누군가에게로. 그리고 거기에서 또 꼭 책이 아니라 음악일 때도 있어요. 뭐 영화도 가고 또 이제 바그너라든지 뭐 어떤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그 친구들 모임이 엄청 무한한 거죠. 정말 무한하죠. 그리고 그게 시대도 초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공간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 전에 그 유혹하는 책 읽기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누가 책 어떻게 고르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고르지? 내가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닥치는 대로 읽다가 되게 그 처음엔 이제 그리고 마음에 드는 책이 그렇게 꼭 난이도가 높은 책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해리포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인데 그런 거에서 그러면은 근데 그거에서 그거를 이제 좋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엔 갈증이 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거기에서 뭔가 더 깊고 그렇죠. 좀 더 좀 더 인텐시브하고 그런 걸 네. 이제 건너가고 싶다. 쉬운 책에서 어려운 책으로 더 건너가고 싶다. 이렇게 할 때 그 앨런 제이콥스가 얘기한 팁이기도 하고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아마 독서가인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경험하셨을 게 그런 그걸 거슬러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은 그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쉬운 게 제가 이미 그 사람을 제 친구로 생각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그 소소한 걸 알아가는 게 재밌거든요. 그런 어떤 시대에 살았지? 누구랑 친구였지? 뭐 누구랑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넓혀가면서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예, 뭐 좋은 뭐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느낌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절치는 없는 것 같아요. 절치는 예, 찾아가는 와중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아. 로안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책들도 그 로안 윌리엄스가 쓴 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은 이제 책 종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엄청 많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읽어 나가면서 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이제 신영철 평론가라든지 이런 분들 책을 좋아했는데 어찌됐든 그분들이 뭐 추천하는 책들 따라 읽고 막 이렇게 해 나가긴 하는데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책 종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내놓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히 뭐 내가 이제 꼭 챙겨보는 책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책 자체를 많이 내지 않지 뭐 C.S. 루이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의 어떤 이제 그 공동체를 구축해 공동체라는 느낌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신영철이라든지 아니면 전 소설가 중에 편혜영이라는 소설가도 좋아하는데 그분 책이라든지 근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낸 책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절친을 찾지는 못했다. 그냥 이렇게 나름의 이제 공동체 구축해가고 있는 커뮤니티를 이제 또 찾아가는 와중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개혁주의에 굉장히 경도돼서 뭐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책들도 많이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관점이 많이 달라서 옛날에 절친이었던 사람들을 떠나보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약간 그런 그렇군요. 입장이어가지고 그런 과정도 네. 있죠. 예, 네, 그런 그렇죠. 과정도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다 있어. 기자들은 원래 이렇게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그런 거 있어요. 좋아하시네요. 저희 맞아요. 저희 만남이 그런 것처럼 책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한때 정말 사랑했으나 이제는 그 사람이랑 그렇게 멀리까지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러나 내 한때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런 그런 작가군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거를 네. 보여주는 게 그 사실은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게 단테의 신곡이죠. 베르길리우스가 엄청나게 위대한 그렇죠,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옥까지밖에 못 가요. 그렇죠. 연옥에서 헤어지면 어쩔 수 그렇죠. 없이. 연옥에서 헤어지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제가 군대 다녀와서 딱 처음 읽은 책이 한경직 평전이었어요. 그걸 읽다가 김재준이랑 친구였네. 김재준 평전 읽다가 함석헌이 있네. 그러다가 이제 간디 자서전 함석헌이 번역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읽으면서 제가 회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 안녕. 네, 이런 식으로 신앙이 형성이 되고 저는 그러니까 제 최근에 한 6년 5년 정도의 가장 친한 친구는 칼 융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기억, 꿈, 사상이라는 그 칼 융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일단은 그걸 한번 읽고 굉장히 그 무서운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안 읽다가 이제 다른 책들을 읽으면 그 책이 다시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 그러면 이제 다시 가서 읽고. 그러니까 어떤 나를 알아가려고 많이 저는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나를 조금 더 직면하게 해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책들을 좀 찾고 좀 칼 융으로 좀 모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기에서는. 그리고 소설가는 성석재. 성석재. 그렇구나. 잘 어울리신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성석재 착해. 광기가 없어. 맞아요. 착해요. 광기가 없어요. 네, 선한 눈빛. 뭔가 그
범죄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갈비탕 좋아하고 그냥 뭐 이런 거. 칼륨 얘기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이 어떻게 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이트, 락강 그리고 칼륨을 공부하면서 접해가지고 약간 수업할 때 접해가지고 좋은 책이고 좋아하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애정이 있죠. 가진 않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런 게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맞아요. 그럴 수 맞아. 있죠. 저는 제가 떠나온 공동체에 사실 떠나온 공동체 얘기도 재밌어. 따님은 아마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떠나온 건 저는 약간 고종속이 저의 그 음. 엄청난 영향을 한 그랬구나. 그러니까는 저의 문장과 생각과 이런 거에 그렇죠. 거의 그랬죠. 그러네. 예. 요즘엔 거의 뭐. 지금 거의 그렇네요. 뭐 아니었는데 그 고정석을 따라서 음. 근데 사실 고정석을 따라서 이제 김현을 읽고 김우창을 음. 읽고 음. 이제 그 시인들도 이제 대체로 예. 황인숙이나 나도 사실 C.S. 루이스보다 그 문학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는 기본적으로 전공이라서 하다못해 신학을 할 때도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고정석의 눈길로 신학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조금 더 근데 진지하게 근데 사실 근데 고종석이 그 고종석이라는 공동체에서 조금 더 멀어질 때쯤에는 사실 저를 약간 사로잡았던 거는 베냐민이었던 것 같아요. 발터 베냐민. 발터 베냐민은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이제 그 종교적인 그 고종석 씨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독한 세속 비평가예요. 좋은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절대로 저 차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근데 베냐민부터 그러니까 고정석 씨가 김우창을 넘어서 김우창 씨가 또 베냐민을 다루는 그게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 또 어떤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베냐민의 눈을 뜨게 됐는데 베냐민은 또 다른 뭔가 그리고 저랑 또 그 당시 유년 그 뭔가 비슷한 그 경험 삶의 질이 비슷했어요 뭔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막스주의자였고 한편으로 문학을 또 붙든 하면서 그 당시 저도 막 한창 마르크스인데 제가 마르크스를 실제로 친구로 여겼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냐민은 저한테 친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고정석은 저한테 엄청난 친구였고 그냥 그랬는데 그 베냐민을 한동안 붙들고 늘어지다가 근데 또 베냐민이 저보다 좀 근성이 좀 더 소심하고 좀 계속 자살했고 저는 약간 절대 자살하지 않는 사람인데 막 이래가지고 보면 이제 또 빛나는 사람들이 빛나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책으로 꼽는 게 헤르타 밀러 소설가의 숨그네라고 네. 이게 숨이 이제 삶과 죽음 사이를 그네를 타듯이 이렇게 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건데 그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시인 것도 아니고 근데 시적인 느낌의 감수성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그 글을 풀어가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인상 깊고 좋은데 근데 막상 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강렬하게 인상을 받고 그분의 다른 책을 읽었는데 근데 숨그네 같은 거는 번역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다른 책을 읽었는데 이게 좀 격차가 느껴져가지고 오히려 그냥 이 사람 하면 이 책 그냥 그런 예를 들어 프리모 레비라고 하면 뭐 이것이 인간인가 뭐 이런 것처럼 그냥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작가 자체가 엄청 막 그 사람이 쓴 모든 책이 좋다 이것보다 이 사람이 쓴 이 책은 진짜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기도 하고 본인이 만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역량과 모든 것이 결집돼서 약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꾸준하게 좋은 책을 많이 하지만 누군가는 진짜 인생에 딱 한 번 좋은 그렇죠. 예. 원더 그걸 원히트 앨범 원히트 원더처럼 단 한 분간 찬란하게 빛나고 딱 사라지는 언제나 그게 다 있어요. 그런 진짜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 친구라고 말했을 때 진짜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일단 들어봐. 이런 정말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랑 그냥 수다 떠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얘기하는 건 싫어. 네, 정말 이런 친구 사람도 제가 보기엔 있고. 어쨌든 친구라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의미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는 그때가 진짜 짱이었지. 아까 지금 방금 강 기자가 얘기한 거는 뭐 이를테면은 뭐 황신혜 씨는 정말 20대 때 거의 그 20대 때 어느 영화에서 이게 짱이었는데 지금 조금 뭐 정말 이게 뭐 아주 이거 지워라. 우리 방송을 뭐 들으시겠냐마는. 우리 방송을 듣기냐면 그래서요 공동체가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기독교 공동체로 온 것 같습니다. 공동체로 오셨나요?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누구요? 로알리 합슨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로아니압스가 소개하는 친구들은 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찾아 읽고. 근데 도스토옙스키나 네. 번역하면서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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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근데 이럴 땐 또 약간 저도 허영이 있는 게 아닌가. 로아니압스가 내 친구라고 하면 이 친구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차라리 그냥 앨런 제이콥스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그렇구나. 네. 전 요즘에 그 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게 엔도 슈샤쿠인데 엔도 슈샤쿠의 어떤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읽었을 때 너무 진중한 느낌이 들었는데 엔도 슈샤쿠는 에세이가 진리입니다. 에세이를 그렇죠. 보니까 갑자기 반색을 하고 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러면서 읽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출간된 것들이 뭐 동물만 다룬 에세이가 또 있어요. 네네. 그 동물 그 에세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그 재밌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사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작년 겨울쯤에 제가 치유받았던 게 엔도 슈샤쿠 에세이였어요. 인생에 화를 내봤자라는. 그게 굉장히 재밌죠.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그냥 제가 순수하게 이렇게 책 보면서 순수하게 웃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강기님도 알겠지만 요즘 보면 좀 약간 구닥다리 그 사상이 그렇죠. 많이 약간 보이겠지만 저는 그냥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약간 아재 개그 느낌. 네, 아재 개그 느낌인데 좋습니다. 저는. 그냥 뭐 갈무리를 해서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뭐 강 기자님이나 범님이나 그게 중요한 거는 그 새로운 만남을 주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연하게 찾아온 거잖아요. 이를테면 범님이 아까 한경지 평전을 읽게 된 것도 우연이겠죠. 뭐 사실 뭐 특별하게 뭐 그냥 오늘은 왠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오늘은 왠지라고 할 때 그거를 발견하는 거. 그때 그러니까 왠지라고 했을 때 사실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왠지 하지만 떡볶이가 먹고 싶어. 떡볶이를 먹어야겠다. 그러지 말고 오늘은 왠지 한경직을 좀 봐야겠는데 그때 한경직을 보는 게 그렇죠. 그걸 결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그때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네. 지하철에서 제가 원래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닌데 지하철에서 그러니까요. 더 극적이게 되는군요 이제. 우연히 그리고 사실은 한경지 평전에서 김재준 평전으로 들어갈 필연적인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네. 그 연쇄고리를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거. 그 꼬리에 꼬리를 물 때 기꺼이 그냥 거기 그 흐름을 타는 거.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저의 이제 갓 친구가 된 앨런 제이콥스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잠깐 그걸 들려드릴게요. 이것을 이제 앨런 제이콥스가 뭐냐면 우연히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을 잡는 거죠. 분명히 이건 우연히 선물처럼 다가왔는데 그 순간을 잡는 거.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기민하게 우연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또 우연히 발견하기 능력은 얼마든지 길러줄 수 있다. 당신도 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심지어 이 능력이 신봉자가 될 수도 있다. 즉 우리의 무력함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통제력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연히 발견하는 능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종의 희망이자 기대다. 다시 말해 우연한 행운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을 찾는 일에만 열중했을 때 얻을 수 없었을지도 모를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우연히 발견하는 능력은 번영과 안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우연한 기민함을 발휘한다는 것은 비록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구글은 알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또한 내가 무엇을 찾고 있다는 것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임을 깨닫는 것이다. 아울러 내가 내 운명의 주인, 내 운명을 조종하는 선장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어쩌면 매우 바람직한 일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우연한 기민함은 내게 가장 필요한 지혜다.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책을 고르는 것에서도 사실은 신앙적인 차원이 그럼요. 알게 모르게 그럼요. 배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아이러니하겠지만 우리가 책을 잘 고르기 위해서는 내 그것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케노시스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네, 자기를 내려놓고 네, 맞아요. 그 나에게 다가오는 선물처럼 다가오는 순간에 나를 열 필요가 있다는 거 네. 되게 중요한 교훈 같습니다. 네.
우연한 예기치 못한 책과의 만남을 또 기대하시고 열어가실 독자분들의 독서 생활을,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독서길을 만들어 가시는데 저희 나눈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